유도전동기라고 되어 있죠. 자, 유도전동기는 개요는 유도전동기는 각종 전동기 중에 범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전동기로 공장에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전체 전동기의 대략 90% 정도를 사용한답니다. 자, 우리가 전동기 하면 직류전동기 있었고 동기전동기도 있었고 지금 하고 있는 유도전동기도 있는데, 자, 동기전동기와 유도전동기의 차이라고 한다라면 뭐가 있었어요? 우리 이미 다 배웠어. 아까 제가 다 말로도 했어요. 그죠? 자, 동기전동기는 동기 속도로 전동을 하기 때문에 정속도 전동기다라고 했어요. 우리 시험 문제 계속 동기전동기 정속도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정속도 전동기였고, 동기전동기를 회전시키려고 봤더니 이 동기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0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가기동이 안 된다라고 했었네. 동기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0이어서 자가기동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기동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자기기동법과 이극 적은 유도전동기를 이용해서 기동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또한 정속도 전동기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특징이 속도를 제어하기가 힘들다라고 했었어요. 속도를 제어할 수 없다라고 했다면, 유도전동기는 유도전동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전을 할 때 속도가 많이 안 바뀌죠. 그래서 얘도 거의 정속도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의 정속도 특징을 갖고 있고, 얘는 동기 전동기와 달리 속도를 제어하는데 좀 더 편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속도 제어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VVVF라고 하는 가변 주파수,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제어라고 하는 인버터를 통해서 속도 제어를 가장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속도 제어가 용이하다. 동기 전동기에 비해서 속도 제어가 쉽고, 또 동기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0이어서 특별한 기동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얘는 뭐예요? 기동 토크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자기 기동을 할 수 있다. 자가 기동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 이점 때문에 우리가 동기 전동기보다는 뭐 쓴다? 유도 전동기를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삼상 유도 전동기는 공작 기계나 양수 펌프 등과 같이 큰 기계 장치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단상 유도 전동기는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고 단상 유도 전동기도 있어요. 그죠? 삼상은 우리 집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일단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유도 전동기라고 하는 건 교류 전원을 공급받아서 하기 때문에 코드를 연결해서 쓰는 건데, 우리 집은 삼상 자체가 안 들어오죠. 삼상은 이제 산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고, 단상은 어쨌든 우리 집에는 단상밖에 안 들어오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것들은 대부분 단상 유도 전동기지만 우리 집에 국한되어 있는 거고, 산업 현장은 삼상을 많이 쓰죠. 그래서 봤더니 삼상은 공작기계, 양수펌프와 같은 큰 기계장치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사용되고 있고, 단상 유도전동기는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단상 유도전동기, 선풍기, 냉장고 등과 같이 작은 동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유도전동기가 산업 및 가정용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교류 전원만을 필요로 하므로 전원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우리 교류 전원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있죠.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싸며 취급과 운전이 쉬우므로 다른 전동기에 비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도전동기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05페이지 유도전동기의 원리라고 되어 있죠. 305페이지 보기 전에 우리 앞에 잠깐 보시면, 우리 유도전동기, 단상 유도전동기와 삼상 유도전동기는 아니더라. 삼상 유도전동기는 우리가 그 유도전동기 안에 있는 회전자에 따라서 이렇게 농형, 건선형으로 구분하고요. 그 슬롯에 따라서 우리가 이중농형, 신구형, 특수농형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간단하게는 농형과 건선형이다라고 나눠요. 농형과 건선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뒤에 보면 또 나오겠지만 이렇게 회전자 구조가 조금 달라요. 실은 이거는 우리 유도전동기 건선형이라고 봐야 되나? 건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죠. 코일이 감겨져 있죠. 이 코일에는 어떤 저항값이 있을 거예요. 이 저항값을 외부의 또 다른 저항과 연결해서 이 저항값을 조절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건선형이라고 하고, 똑같은 유도 전동기인데, 얘는 뭐예요? 코일이 안 보이죠. 그죠? 코일이 이렇게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저항값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걸 농형, 그 안에 있는 회전자에 생긴 모양에 따라서 농형과 건선형이 이렇게 구분한답니다. 우리 단상 유도 전동기는
자, 단상 유도 전동기는 우리가 분산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영구 콘덴서형, 쉐이딩 코일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단상 유도 전동기를 회전을 시키려고 했더니 얘는 회전이 잘 된다 안 되더라. 자, 단상을 집어넣게 되면 삼상 같은 경우는 120도 위상차 때문에 NS극이 만들어지면 얘를 따라서 돌아요. 120도 뒤에 또 누군가 와서 쳐줄 거니까. 근데 자, 단상을 집어넣게 되면 상 하나가 들어와서 180도로 N극과 S극을 바꿔주니까 딱 전기가 돌면 얘가 어디로 돌지 몰라. 자, 그래서 돌려고 할 때 누군가가 뭘 좀 해줬으면 좋겠어, 외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집에 예전에 그 환풍기 보면 얘가 이렇게 고장이 잘 났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톡 쳐주면 얘가 어때요? 쳐준 방향으로 돌아가. 그게 뭐예요? 단상 유도전동기가 자, 위상이 없기 때문에 180도 위상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바뀌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얘를 톡 쳐주면 돌아갔단 말이에요. 자,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뭐가 있냐면 코일을 하나 더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일을 하나 더 설치해서 위상을 만들어줬더니 이 위상에 의해서 얘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일을 하나 더 설치한 이걸 분산기동형이다 라고 합니다. 분산기동형이다 라고 하는데, 분상으로 했더니 힘이 약해. 코일만 하나 더 했더니 힘이 좀 약해. 그래서 그 분상되어 있는 코일에다가 이렇게 뭘 달아요? 콘덴서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콘덴서를 연결하게 되면 분상했던 것보다 콘덴서를 다니까 유상차가 좀 더 나겠죠. 그죠? 자, 똑같은 L과 L만 있는 것보다는 자, L에다 C를 넣었더니 위상 차이가 좀 더 확실하다. 그래서 역류를 개선하기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자, 콘덴서 기동형을 설치해주면 토크 자체도 커져서 힘도 세지게 되어서 콘덴서를 달아서 여러분이 집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유도전동기는 아주 작은 것 빼고는 다 이렇게 콘덴서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뭐가 톡톡 치니까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선풍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봤는데 뭐가 선풍기까지. 이거 자가 자꾸 웃기네. 얘가 자꾸 움직이나 봐요. 얘가 움직여서 소리가 나.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와 같이 콘덴서를 달아주면 토크가 커진다라고 합니다. 바꾸셨어. 자, 토크가 커지고 우리 이제 콘덴서를 내가 기동할 때만 쓸 거냐? 기동할 때만 쓸 거냐? 어쩔 거냐? 그래서 콘덴서 기동형이다, 영구 콘덴서이다라고 말이 있는데 이 콘덴서가 들어가면 조금 역률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또 뭐 있어요? 쉐이딩 코일형이란 말이 있죠. 아, 코일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단상을 할 때는 코일을 내가 두 개를 감아서 분상을 썼단 말이에요. 그죠? 일반적인 코일은 코일을 주 코일과 보조 코일이라고 해서 코일 자체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써서 기본 분상이죠. 기본 분상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에다 콘덴서를 달면 이게 콘덴서 기동형이 되는 거고, 콘덴서 없이 코일만 두 개 썼다라고 하면 분산 기동형이 되는 거고. 자, 근데 분상이나 콘덴서를 쓰게 되면 이 고정력 자체가 어때요? 아무래도 커지겠죠. 근데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그 환풍기는 어때요? 조그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환풍기 보면 작죠? 자, 작다 보니까 얘를 좀 더 작게 만들어야 돼. 힘이 많이 필요치 않아. 그래서 이렇게 코일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코일 옆에다가 코일의 방향을 90도가 아니라 살짝 틀어서 이렇게 놔요. 그럼 얘가 살짝 틀어서 놓고 이 각을 살짝 엇갈려 놓으면서 굵은 코일을 이렇게 안에다가 가만히 숨겨놔요. 이걸 쉐이디드 코일형이라고 합니다. 쉐이딩 코일형이라고 해서 토크가 작은 그 아까 뭐라고 했죠? 펜. 아까 토크가 작은 환기펜이죠. 환풍기 그런 거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토크가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토크가 가장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기는 이렇게 쉐이딩 코일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아까 이 콘덴서가 없는 분상 기동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다 조금 더 개선한 게 콘덴서를 달아서 콘덴서 기동형 또는 영구 콘덴서형.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고요. 자, 영구 콘덴서, 어쨌든 콘덴서가 있는 형이 있고, 또 단상임에도 불구하고 브러쉬를 넣어서 이 브러쉬에 의해서 단락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건 기동 토크가 더 커요. 우리가 반발 기동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네요.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기는 토크의 순서대로 여러분이 반콘 분쇄라고 나중에
외우면 되고 그거에 대한 특징만 알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 토크 수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반발 기동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반발 유도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자 쉐이딩 코일형이다 라고 해서 있는데 각각의 또 특징들이 이렇게 있네요. 자, 그거는 다음에 또 보도록 하죠. 자, 그다음에 자 봤더니 유도 전동기 원리와 구조에서 우리 책에는 305페이지 나와 있어요. 자, 유도 전동기의 원리와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책에는 실은 아라고의 원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라고 원판은 알루미늄 원판의 중심 축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든 원판에, 자, 주변을 따라서 자석을 회전시키면 원판이 전자 유도 작용에 의하여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원리다라고 되어 있죠. 자, 아라고의 원판 이걸 본 적이 있을까요? 아라고의 원판이라고 하는 게 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 예전에는 다 있었는데 지금 없을 수도 있겠네. 여러분 집에 보면 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전력량. 자, 전기가 흐르게 되면 얘가 자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판이 돌아가죠. 그래서 이게 바로 아라고 원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런 거, 자, 전력량이 돼. 적산 전력량이 되면 전기가 쓰면 이 원판이 요거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돌죠. 그죠? 자, 이거를 아라고 원판이라고 한대요. 자, 그래서 봤더니 이 원판에, 자, 원판에서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자석을 내가 움직이게 되면 이 원판이 어떻더라? 따라 돌더라 라고 했죠. 자, 따라서 회전하게 된다. 자, 근데 이 그림이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있는 원판을 제가 조금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여기 있는 N극과 S극을 NS니까 자, 원판을 자, 이렇게 놓고 이 자세를 앞으로 당기면 제가 차이 났네. 앞으로 당기면 이 원판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원판이 자석을 이렇게 끊는 거죠. 그죠? 자석이 있는데 원판이 이렇게 끊으니까 도체가 운동하면서 자석을 끊으면 뭐가 발생해요? 유도기전력이 발생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이 자석을 이렇게 가져왔더니 이 원판을 반대로 이렇게 두니까 자, 이때 이 원판에 발생한 유도기전력은 플레밍의 무슨 법칙? 왼전 오발 오른손에 의해서 유도기전력이 이 원판에 작용할 거예요. 자, 그럼 N극에서 자, FBI니까 N극에서 S로 자율성이 발생할 테고, 자, 이 도체가 여기 있는 원판은 어디예요? 자석을 내가 앞으로 당기는데 원판은 뒤로 가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니까 자석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이 원판이 받는 힘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 원판을 자석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원판이 얘를 이렇게 끊는 거잖아요. 원판이 자석을 끊을 때 기전력이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자, 일단 뮤로 보고 그냥 우리 간단하게 따라준다라고 하면 많이 돼요. 자, 근데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자, N에서 S를 자율성이 발생할 테고 자, 얘가 어떻더라?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뒤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이와 같은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하겠네. 자, 이 도체는 자, 자석은 자, N극에서 S극 자율성이 발생할 테고 자석은 앞으로 오지만 이 원판은 뒤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뒤로 가게 되고 유도기전력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자, 이때 또 뭐는 자, 유도기전력이 발생하니까 이 유도기전력에서 이게 또 어떻게 돼요? 회전하게 되죠. N극과 S극의 자율성 발생할 테고 그죠? N극 S극 자율성 발생. 자, 그 회전하는 걸 뭘로? 전동기 왼손 법칙. 자, N극에서 S극 자율성이 발생할 테고 자, 전류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흐른다면서요. 아까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흐른다고 했죠. 그때 어떻더라? 이 도체가 요렇게 힘받더라. 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결국은 자석을 내가 이렇게 돌리면 요 안에 있는 회전재 자체를 결국은 이렇게 따라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자석에 의해서 도체의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기전력이 어떻더라? 이 자석에 의해서 또 회전하게 되더라. 그래서 전류가 만들어지게 되고 회전하게 되네. 결국 따라준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우리 아까 이거 봤잖아요. 회전하는 자격인데 우리 책에 이제 가장 기본으로 아라고의 원판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도 전동기에 의해서 가해지는 전기는 자석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여기 있는 원판도 따라서 회전하게 된다. 이 원판에 먼저 기전력이 유도가 된 다음에 따라 도는 거예요. 기전력이 유도가 안 되면 따라 돌아야 안 돼요. 따라 돌지 않겠죠.
기전력이 유도가 되니까 따라준다. 아까 우리 그림에서 기전력이 유도되니까 따라준다라는 이야기 들었었죠? 기억나나요? 자, 그래서 유도 전동기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따라 돌더라. 자, 저 위에 봤더니 고정자에 자, 그러면 고정자에 자, 교류 전압을 가하여 전자 유도로 회전자의 전류가 흘러서 회전력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변압기 원리인가요? 자, 고정자의 교류 전압을 가하여 전자 유도로 회전자의 전류를 흘려서 자, 회전력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건 변압기 원리인데 실은 유도 전동기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전자 유도에 의해서 얘가 회전하더라. 자, 근데 변압기는 뭐였어요? 변압기라고 하는 거는 자, 1차 측의 감긴 권선에 의해서 전기가 유도되면 2차 측의 전압이 유도된다라고 하는 게 변압기였어요. 그래서 얘가 회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1차와 2차 똑같이 얘는 이렇게 있으면 뭔가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안 돼 있으니까 1차 측에 의해서 유도된 전기가 2차 측에 유도가 돼서 얘가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도 전동기는 변압기 원리와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일도 우리가 변압기 등가회로 1차에 R1과 X1에 의해서 코일로 연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것도 R1과 X1이라고 하는 코일처럼 그릴 수 있어요. 다만 유도 전동기는 이걸 하나의 등가회로로 이렇게 전기회로를 놓고 끝났지만 자,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요것과 요거를 분리된 회로로 보는 거예요. 분리를 시켜서 얘가 회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변압기에 봤더니 자, 변압기는 자, 코일을 어떤 철심에 코일을 1차와 2차를 감아놨을 때 이 1차에도 1차 저항 또 2차에는 2차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1차에서 들어간 전기를 건수비에 의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전달해 줘서 여기 있는 걸 사용하는 거였고 여기 있는 걸 전기 에너지를 사용했었고 자, 유도 전동기는 똑같이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아놨어요. 아, 철심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아놨어요. 그죠? 자,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아놓고 여기도 철심이에요. 또는 여기도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아놨어요. 그죠?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아놨는데 얘를 같이 붙어있던 거를 따로 분리해놓고 얘가 돌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도된 전기에서 얘가 회전하더라. 그래서 원리를 똑같이 보더라. 자, 그래서 봤더니 여기도 자, 고정자에서 우리가 삼상 전류를 흘려줬더니 회전자기가 형성이 되더라. 그죠? 회전자기가 형성되고 여기도 전류 넣으면 자속이 발생했던 거니까 여기 회전자기가 형성이 되고 요 옆에 있던 회전자는 그 전기를 유도받아서 전자 유도에 의해서 에너지를 전달받아서 얘가 뭐하더라? 회전하게 되더라. 그죠? 회전하게 되더라. 그래서 부하. 자, 유도 전동기의 경우는 회전하니까 뭐가 발생해요? 변압기는 1차의 전기를 받아서 2차에 또 다른 전기 에너지를 발생하는 거고 유도 전동기는 1차에 들어온 전기를 유도받아서 2차 측에서 뭘로? 기계적 에너지 형태로 바꿔주는 거네. 그죠? 자, 기계적 에너지 형태로 바꿔주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도 전동기 자, 원리 봤더니 기본이 뭐다? 삼상이 들어가게 되면 자, 회전하는 자기가 형성이 되더라 라고 해서 지난번에 여러분 이 그림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삼상 들어가면 이제는 삼상 들어가면 뭐하더라? 회전 자기에 의해서 자석이 마치 회전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더라 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그릴 필요가 없어. 이걸 막 그려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삼상 들어가면 뭐다? 회전 자기가 형성이 되더라 라는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자, 유도전동기 원리가 구조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우리 책 305페이지 또 보죠. 아라고의 원판에서 자, 알루미늄 원판의 중심축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든 원판에 자, 주변을 따라 자석을 회전시키면 자, 원판이 전자 유도 작용에 의해서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원리 이거를 아라고의 원판이라고 한답니다. 넘겨서 자, 그래서 넘겨서 봤더니 플레밍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자, 아까 플레밍의 왼손 오른손 제가 다 썼죠? 그죠? 플레밍의 왼손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 플레밍의 법칙 즉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따라 원판의 기전력의 방향을 구하면 자, 원판의 중심으로 향하는 맨돌 저유가 흐르고 그 다음에 이 맨돌 저유의 방향과 자석과의 방향에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하여 원판의 회전 방향을 구하면 자석의 회전 방향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원판은 자석의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약간 늦게 회전한다. 약간 늦게 회전한다. 이게 뭐다? 슬립이다. 슬립이다. 자, 그래서 플레밍이 오른손 법칙과 왼손 법칙, 그러니까 유도 전동기를 할 때는 우리가 전동기니까 왼손 법칙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예요? 플레밍의 왼손 오른손이 다 나와야 되는 거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회전 자기장. 자, 회전 자기장. 삼상교를 누르게 되면 회전 자기장이 발생하더라. 자석을 기계적으로 회전하는 대신 자석을 내가 이렇게 회전하는 대신에 고정기와 철심에 감겨 있는 세개조의 권선에 뭐를 가해주면 삼상교류를 가해주면 삼상교류를 가해줌으로써 전기적으로 회전하는 회전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 삼상교를 넣어주게 되면 120도 각도 때문에 우리가 회전 자장이 형성된다라고 하고요. 자, 단상을 가해주면 N극과 S극이 단상이니까 180도죠. 그래서 N극과 S극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걸 교본 자장이라고 해요. 교본 자장, 그러니까 교차로 반대로 N극과 S극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다 위상을 만들어 주려고 단상할 때 우리가 분산 코일과 콘덴서를 쓰는 거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오죠. 단상에서 자, 보조 코일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뭐 콘덴서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회전 자장을 만들려고. 회전 자장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그렇게 써준 거죠. 자, 그래서 아라고의 원판에서 자석의 회전을 회전 자기장으로 대체한다. 원래는 자석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누가 자석 돌리고 있겠어요, 그죠? 삼상교를 넣어주게 되면 마치 자석이 회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더라. 자, 그래서 세 번째 동기 속도. 자, 회전 자기장이 회전하는 속도는 극수 P와 전원 주파수 F. 극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여기서 만들어 놓은 이 처음에 고정자, 그죠? 자, 유도 전동기의 고정자에 의한 극수와 그리고 발전소에서 공급해주는 주파수 얼마예요? 60Hz잖아요. 그 60Hz에 의해서 여기에 이 삼상교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속도예요. 고정자에서 만들어지는 회전자 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고정자에서 만들어지는 회전자속의 속도를 우리가 동기 속도라고 하더라. 회전 자기장의 회전 속도는 극수 P와 전원의 주파수 F에 의해 정해지고 이를 동기 속도 NS라고 한다. NS는 우리 어떻게 구했어요? 극수와 주파수에 의해 정해지는 값이다 라고 해서 NS는 P분의 120F라고 했죠. 그죠? P분의 120F로 나타냈다. 근데 그 회전자가 있는 동기 속도가 있는가 하면 여기 있는 이 회전자는 얘는 고정자가 만드는 속도가 뭐다? 동기 속도. 그 옆에다가 동기 속도 옆에다 고정자가 만드는 속도라고 쓰세요. 여러분 하다 보면 자꾸 헷갈려. 고정자가 만드는 속도가 동기 속도고 실질적으로는 삼상교류가 만드는 속도가 되겠죠. 자, 얘가 동기 속도가 되는 거고, 자, 얘는 회전자죠. 자, 회전자가 만드는 속도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회전자가 만드는 속도는 그냥 N으로 나타내요. 얘는 동기 속도라고 해서 NS로 표현했네. 그죠? NS는 P분의 120F라고 했고, 여기 있는 회전자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위 끝에가 뭐 프로펠러를 단다. 그럼 얘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회전 속도는 바로 이 회전자 속도입니다. 자, 회전 속도라고 표현해요. 회전 속도는 N으로 표현하는데 얘는 아까 금방 뭐라고 했어요? 약간 늦어짐이 발생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죠.